입술에 묻다 피기맘. 이렇게 매주 한 꼭지씩 돌아가면서 좀 뭐 다뤄보고 나중에 이제 심층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건 좀 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근데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그 기억하고 학습에 대한 걸 했잖아요. 네.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법과 시스템이 어떻게 뇌의 구조에서 돼 있냐. 근데 이거는 인간의 뇌에만 있는 되게 고유한 거예요. 그 동물들은 장기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그래서 고양이가 쥐를 잡는데 쥐가 요구멍으로 들어갔잖아요. 네. 10분 지나면 얘가 어디로 들어간지를 기억을 못해. 진짜. 그래서 인간만이 장기 기억이란 걸 만드는 쪽으로 진화를 하면서 이제 이 생태계의 정점에 있을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하는 건 필요할 것 같은데, 뭐 오늘은 이제 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책을 많이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한 권을 확실히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예전에 공부할 때는 뭐 한 권을 확실하게 좀 해라 라는 거를 많이 들었는데 저는 요즘은 많은 책을 좀 보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중에서 좀 원하는 지식들이나 아니면 뭐 여기저기 모아서 하나의 좀 좋은 지식을 만들기도 하고. 근데 요거는 이제 국한됩니다. 예를 들면 그냥 우리가 삶을 위한 공부, 이게 학종형 공부죠. 네. 다양한 공부를 할 땐 다양한 걸 읽는 게 맞는데 여기서 다룰 건 수능형입니다. 점수를 잘 받으려면 시험 학교 내신을 잘 받으려면 또는 수능 등급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의 측면에서 수능 공부를 하는 또는 선행학습으로 내가 내신 중학생의 고등학교 과정을 선행하는 측면에서 많은 책을 들썩들썩 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 한 권을 파고드는 게 좋을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성적에 따라 다르다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1등급은 메인 개념서가 있어야죠. 우리 개념서가 너무 많아요. 네. 수학만 해도 뭐 개념원리, 정석, 교과서 등등등. 근데 메인은 하나가 있긴 해야 돼. 교과서로 해도 되고 정석으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문제 풀다가 헷갈리는 개념이 있으면 찾아봐야 되잖아. 뭐 요걸로. 아니면 뭐 정말 센 친구들은 구글을 개념서로 둬도 돼요. 구글 검색.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은 문제집이죠. 개념서를 10권 이상 보는 친구는 없어요. 없죠. 어차피 개념서는 하나야. 그럼 이제 문제집인데 1등급 친구들은 뭘 봐도 상관없어요. 능력이 되니까. 쉬운 거 봐도 되고 어려운 거 봐도 되고 뭘 봐도 돼요. 그래서 문제집을 여러 개 보려면 다 볼 필요는 없잖아. 내가 만약에 전교 1등인데 센 A 스텝 1번 문제부터 다 풀어. 그럼 걔는 바보 아닌가요? 그렇죠. 아는 잘 걸 하는데. 아는 걸 왜 풀어? 그럴 필요 없으니까 이 1등급인 친구들은 문제집 중에서도 심화나 복합 개념 문제, 요거 이제 수능에서 킬러 문제라고 하죠. 요거 위주로 푸시면 돼요. 뭐 그 계산이 복잡하거나 또는 복합 개념 문제. 여기서 이제 심화는 계산이 복잡한 거야. 복합 개념 문제는 계산은 안 복잡하지만 여러 단원의 개념이 섞여서 나와. 요게 이제 난이도로 보면 4단계, 5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 위주로 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등급인 친구들은 아직까지 완성도가 퍼펙트한 건 아니잖아. 그럼 이 친구들은 뭐 해야 되냐면 메인 개념서는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응용 문제 위주로. 여기 이제 문제 중에 3단계에 해당되는 겁니다. 개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응용 문제가 있는 거. 응용 문제 위주로 다양한 문제집을 풀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다양한 문제를 얘도 푸는데 너무 심화나 복합 개념까지 가면 다양한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 한 문제 헤매고 붙들고 늘어지다가 공부가 싫어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가능하면 응용 문제 위주로 다양한 걸 풀어보고 이제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1단원 응용 문제, 2단원 응용 문제, 3단원, 4단원, 5단원 응용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게 해결이 되냐 하면 저 복합 개념 문제라는 게 저절로 해결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함수도 알고 미분도 알고 적분도 알아야지 푸는 문제가 있어. 그쵸. 그러면 함수의 응용 문제 풀 수 있고 미분의 응용 문제 풀 수 있고 적분의 응용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저 문제가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요 과정을 겪어봐야 된다. 그게 2등급이다. 그리고 이제 3등급은
정확히 얘기하면 3등급이면 한 10%에서 20% 사이에 있는 상대 평가로 보면 그 정도 친구들이거든요. 보통 수능에서 3등급이면은 대학으로 치면은 뭐 건동홍수부터 국숭세단, 지방국립대 뭐 요 라인의 여지가 있는 친구들이에요. 고3 때 어떻게 준비해야 돼? 요 정도 친구들이면 메인 개념서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기본 문제집 한 권을 확실하게 반복하는 게 이 친구들한테 훨씬 좋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자꾸 그걸 하면서 본인도 자신감도 생기고 그 다음에 아까 누적 단원을 공부하다 보면 여기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그게 나오는 거죠. 장기 기억으로 1단원, 2단원은 엮여야지 장기 기억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융합이 돼야지. 네. 이걸 자꾸 하다 보면 장기 기억에 내가 심화 문제나 응용 문제나 복합 개념 문제를 풀 만한 건축 소재들이 엄청 쌓이는 거야. 이걸 많이 해줘야 된다는 거야. 일단은 각각의 개념을 그 단기 기억, 작업 기억에 있던 걸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도록 해줘야 돼. 그 과정이 아직은 필요한 친구들이죠. 그걸 위주로 해야 되니까 잡다하게 하지 말고 하나를 확실하게 하는 게 3등급 전략의 핵심이다. 우리 4등급 친구들은 뭐 일단 대학으로 치면 인서울이 힘든 거고 지방 국립대 가기도 힘든 거예요. 그럼 이 친구들은 일단 개념을 명확히 개념 한 개 한 개를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다음에 내 걸로 만들어서 빨리 기억을 하게 만드는 쪽으로 가야 돼. 문제를 성급히 풀려고 하지 말고 그다음에 모든 개념서에는 유제 문제라는 게 있어요. 그거 위주로 풀라는 거죠. 오늘 배운 개념 거기 바로 적용해서 풀 수 있는 걸 완벽하게 푸는 걸 1단원부터 마지막 단원까지를 지속적으로 해보는 게 가장 핵심이다. 요걸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 중학생이 고등과정을 선행하는 과정으로 갔어요. 수학에서. 그럼 이제 반에서 1등은 뭘 해도 돼. 아무거나 해도 된다. 개념서를 뭘 봐도 상관없고요. 저기 쌍시옷이 무슨 교재인지 아시죠? 그거 뭐 A 스텝, B 스텝, C 스텝 다 해도 돼. 그다음에 저 비읍도 있어요. 무슨 나벨 이런 그거 다 해도 되고요. 수능 기출 풀어도 되고요. 뭘 해도 됩니다. 반 1등은 그래도 돼요. 이 친구가 1등급이야. 1등급은 뭘 해도 돼요. 제약할 필요 없습니다. 야, 넌 하고 싶은 거 다 해. 1등급인데 왜 이런 건 제약해야 돼요. 반대로. 넌 1등급인데 왜 센의 A 스텝은 안 하니? 이런 건 하시면 안 돼요. 너무 쉬운 건 안 해도 돼. 그다음에 반에서 4, 5등인 친구들이 2등급이 될 여지가 있거나 2등급인 친구들이죠. 이 친구들의 목표는 1등급으로 가는 게 목표야. 그럼 이 친구들은 개념서하고 예를 들어서 B 스텝을 확실히 푸는 것까지. C 손도 대지 말고 괜히 뭐 남들 하는 뭐 이상한 거 하지 말고 하나를 확실하게. 근데 여기 양도 꽤 많아요. 센의 B 스텝이 양이 50문제, 60문제인 단원도 있거든요. 하여튼 그거까지를 확실하게 1단원, 2단원, 3단원을 다 확실하게 푸는 것에 초점을 두셔야 된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복합형 문제, 심화 문제, 왜냐면 저것도 계산을 계속 해야 되니까 고난이도 계산 문제도 풀 여지가 생겨. 계산력은 솔직히 많이 하면 늘거든요. 네. 많이 하면 늘지 당연히. 그 다음에 복합 개념 문제, 우리가 킬러 문제라고 하는 것도 1단원을 확실히 하고 5단원을 확실히 해두면 당연히 되죠. 괜히 그 복합 계산 문제를 빨리 익히려 하지 말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충고고요. 그 다음에 8등에서 10등인 친구들이 이제 3등급인 친구들이죠. 이 친구들은 그 센을 예를 들면 센 중에서도 B의 앞부분만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기준이 뭐냐면 맨 안에 써봤지만 어떤 문제집을 풀더라도 본인이 그 단원의 문제를 푸는데 성취도가 70이나 80이 안 나오면 그 뒤에 거는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1단원을 멀쩡히 학원 가서 돈 내고 배웠는데 문제집을 푸는데 반밖에 못 풀어. 그러면 그 학원에 환불을 해달라든가 내가 바보란 걸 인정하든가 다지기를 다시 하든가. 그렇죠. 이거 말이 안 돼. 그래서 8에서 10등 친구들은 특히 3등급인 친구들은 정말
센의 비스텝의 앞부분이라고 제가 애매하게 해놨는데 그건 학생마다 다른 거예요. 본인이 1번부터 15번까지는 이렇게 풀만하고 1번부터 15번까지 중에 한 4문제밖에 안 틀렸는데 16번부터는 2문제당 하나씩 틀려. 아이고. 그럼 거기까지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뒤에 거는 그 현재 나의 수준에 안 맞는 과도한 난이도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 그러면 또 한 가지 방법은 틀린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지 마. 확실히 알 수 있는 거 위주로 1단원, 2단원, 3단원 해가면서 나머지는 체크를 해두고 다음에 도전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반에서 이제 15등에서 20등의 친구들 한 중간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이 친구들이 이제 4등급, 5등급 여기에 해당되는 친구거든요. 이 친구들은 개념서 위주로 가야 되고 만약에 센을 한다고 치면 A스텝만 해야 됩니다. 대신 A스텝 하는 걸 1단원 다 하고 2단원 다 하고 3단원 다 하고 이렇게 해서 얘를 좀 누적하면서 해가지고 예를 들면 수학 상이다 그러면 1단원부터 11단원까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 1단원부터 11단원까지의 모든 개념 문제와 A스텝에 있는 문제를 동시에 다 풀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아마 저절로 센 B스텝의 앞부분 문제가 풀립니다. 근데 보통 이거를 이제 저 친구들 대상으로 학원들 다니면서 보면 개념 겨우 외웠는데 센 B스텝 뒤에 문제 풀고 심지어 C까지를 하다가 보면 자괴감이 들면서 왜냐면 내가 배운 개념과 이 문제랑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야. 언어가 다른 거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한국말 겨우 이제 가나다라를 뗐는데 갑자기 영어 책을 디민 거랑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그 디민 강사 입장에서는 같다고 생각하겠지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폭력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잖아. 우리 가끔 보면 할머니들 한글 배우신다고 네. 그 정말 그 나이에 열심히 해서 거기 하고 있는데 선생님 그 할머니가 기껏 이제 자기 일기를 썼어. 근데 첫 문장에 오타가 있다고 그거 가지고 지랄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 격려해주고 더 해보면서 본인 스스로 그게 오타인 거를 깨달을 수 있거든요. 많이 읽고 하다 보면. 근데 그거를 그냥 하나하나 해가지고 할머니 이게 이거 다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 이 친구들은 본인이 할 수 있는 A스텝만이라도 확실하게 하고 1단원, 2단원 이렇게 넘어가는 것부터 해야 된다. 왜냐하면 반에서 15등, 20등 하는 친구들 천재 아니고요. 문제 해결력이 1등급만큼 많지도 않고요. 학습 양도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기준, 동일한 기준은 이거 같아. 어떤 문제집이든 본인이 그 문제집을 푼다는 건 이미 개념을 한번 봤다는 얘기잖아. 그럼 개념을 한번 본 상태에서 어떤 문제집을 풀 때 그 문제집이 자연스럽게 한 70% 적어도 70% 정도 10문제 풀면 7개 정도는 맞는 게 나한테 맞는 문제집이에요. 내가 뭔가를 배우고 문제를 풀었는데 3개만 맞췄어. 그걸 왜 해야 되죠? 공부할 맛이 안 날 것 같네요. 맛도 안 나겠지만 당장 지금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 100만 원 받는데 재테크 강좌를 듣는다고 갑자기 1조 단위의 돈을 굴리는 방법을 월급 100만 원짜리가 알아서 뭐해? 그러니까요. 100만 원 제가 월급이 100만 원이면 일단 한 달에 10,000원, 2만 원을 어떻게 아낄 것인지에 주목을 해야 되고 그걸로 기본적인 그 노하우가 생기고 나서 뭐 대출을 받아서 이런 무리한 거는 지금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지. 그게 이제 뭐 요 공부 과정에서도 필요한 부분이다. 예, 그래서 많은 걸 봐야 되냐 아니면 하나에 집중해야 되냐의 문제는 가장 간단하게는 성적에 근거해야 되는데 뭐 성격도 고려가 될 수도 있겠죠. 뭐 다양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전교 1등 하는 친구 중에도 책을 한 권만 본 친구도 많아요. 이제 그런 변두리 얘기는 말고 하여튼 누구나 보편적이라고 얘기한 한 80% 정도의 학생들은 자기의 성적에 맞게 움직이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공부 방법 함께 알아봤습니다.